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이죠. 네, 책 리뷰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 책 리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페드의 역사,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왔고, 이 악의 세력들이 또 이 경제를 장악해서, 물론 정치도 있습니다. 예, 정치도 장악했지만, 이 경제를 장악해서 어떻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 세계 단일 정부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과 이 악의 세력들의 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가 흘러가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 책 리뷰와 같이 되게 다 맞아 떨어져요. 다 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재밌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중앙은행의 역사 2부인데, 이게 3부까지 있어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부에다 다 넣으려고 하니까 한 30분이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내지 20분을 안 넘기는 선에서 영상을 많이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저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알아보면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배울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남북 전쟁 여기까지거든요. 남북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요 기간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중앙은행이 이제 폐지가 됐죠. 잭슨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폐지했습니다. 당시 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 영토가 독립 당시에는 이제 이랬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부터 여기 사고, 병합, 멕시코 넘겨받고, 텍사스 병합, 멕시코 사들이고, 플로리다, 스페인에 사들이고, 영국한테 넘겨받고, 이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미국이 되는 지도인데, 참, 이래서 이제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미합중국. 연합, 연방, 이런, 다 연합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지사가 되게 권한이 세죠. 대통령도 물론 권한이 굉장히 세지만.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읽어보면 미국은 각 주의 은행들에 의해 운영이 되었다. 중앙은행을 폐지하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각 주의 은행들끼리 이제 자립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이랑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당시는 이제 근본위 화폐예요. 근본위 화폐는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받는 화폐는 그냥 근을 바꾸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근본이 화폐니까 부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근 보유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본이제 아니잖아요. 지금은 신용사회고, 금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금 보유량을 넘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중앙은행 없애버린 거거든요. 왜냐면 중앙은행이 생기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근데 참 이상한 게, 옛날 분들, 링컨 이전의 분들은 이렇게 똑똑했는데, 저희 케네디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 죽고 나서부터 케네디 대통령도 중앙은행 폐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분 죽고 나서 이렇게 위인이 안 나타나는지, 중앙은행 없애자. 중앙은행 안 없애니까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렇게 시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겨야 돼요. 우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강하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일당들은 결국 전쟁을 일으켜 중앙은행 부활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남부의 은행들이 슬그머니 북부의 은행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다. 이제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현상이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봐보면 이제 1837년에 공황이 발생하는데, 36년도에 중앙은행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자마자 공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도 의도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34년부터 36년까지 미국 경제 호황이었는데, 이 남부 면화 가격 상승, 이제 미국의 제품이죠. 남부 면화 가격이 상승해서, 그 다음에 북부의 제조업 활성화,
확보해서 제조업이 잘 되니까 이 운송의 효율성까지 좋아지니까 유럽으로부터 무역이 활발해져 금은 수입량이 많아졌다. 금과 은으로 이제 그 무역을 했으니까 경제가 좋은 거죠. 경제가 좋으니까 이게 수입량이 많아졌다. 은행들도 이제 숫자가 늘면서 은행권 유통량이 늘어났고 서부가 이제 동부로 나뉘는데 서부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땅 투기가 선행한다.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역, L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주 매입 후 민간에게 땅을 매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땅을 이제 매도해서 이제 민간인 이제 국민들이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은행에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토지 대금을 내는 식의 투기가 성행한다. 그러니까 땅을 사들이는 투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은행에서 담보 받아서 우리가 보통 땅을 은행에서 보통 70% 80% 담보 대출 받아서 땅을 사는데 이제 국가 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돈이 다 국가가 예금을 한 돈으로 그렇게 하고 이자놀이죠. 은행이 이자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잭슨 대통령이 이를 막고자 1836년 정화유통령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주를 이제 국민들한테 팔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제 은행권을 내니까 은행권 내지 말고 정화유통령 금은 화폐를 내라. 대금 지급해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사지 마라.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사지 말고 우리가 국가의 예금을 은행에다 해놓으면 은행은 그걸로 지급준비율 알잖아요. 우리가 지급준비율 그 10%만 남겨두고 90%로 대출하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해버리니까 땅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금은으로 내라고 하니까 투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못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부의 금은 수요가 많아지자 동부의 금은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서부가 있고 동부가 있으면 이게 서죠. 돈이 이쪽에서 이렇게 유출되는 거예요. 왜? 땅을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 뭐 동부 사람들도 이제 서부 땅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 사람들이 가서 많이 샀나 보죠. 그러니까 돈이 동부에서 빌려가지고 서부에 입금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나 보죠. 은행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금태환을 요구했고 은행들도 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 차입을 시작한다. 이제 은행권은 이제 이때 당시 금본위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금을 찾으러 지금 뱅크런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 사재기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이러니까 금값이 막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기존 대출금 회수 요구하고 대출해준 사람들한테 돈 다 뺏는 겁니다. 이래서 공황이 온 거예요. 보시면 연방정부도 은행들에게 예금한 돈을 빼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잭 뷰런이 나오는데 벤 뷰런이죠. 벤 뷰런이라는 사람 그 대통령이 은행에다 돈을 빼서 재무부를 설립해요. 왜냐면은 연방정부가 중앙은행 폐쇄시켜 버리니까 돈을 넣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 은행들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대출 막 해주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 막 오르고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국제적으로 영국 정부도 금은 부족 사태가 커지자 미국 투자를 회수.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지금 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황이 와버리죠. 그러니까 경제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금 마련 힘쓰고 유럽 경제도 미국으로부터 목화 수입을 축소. 또 자기 힘드니까 수입 축소하죠. 갑작스러운 경제 급변 상황이 와버린다. 이러니까 이 벤 뷰런 대통령이 독립 재무 시스템을 만듭니다. 정부 재정의 돈으로 금융 시스템이랑은 별도로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한 돈으로 이자놀이 하지 마라. 우리 돈을 빼고 생각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갑자기 예금한 돈을 인출해 가면은 국가가 더 큰 돈을 입금했을 거 아니에요. 예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급준비율 있죠. 지급준비율만큼 대출을 해줬다가 지급준비율이 확 이제 돈을 예금 빼가 보니까 지급준비율이 확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체 대출 규모도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린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마치 SVB 은행이 파산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잭슨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뷰런은 중앙은행 폐지와 1834년 이 공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 공황이 무려 55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뒤에 가면 이제 금 발견하거든요. 이제 그걸로 타개해요. 근데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독립 재무 시스템을 시행한다. 그래서 재무부를 설립해서
각 주 은행들의 모든 정부 예금을 인출해 재무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은 통화량 조절이 가능하죠. 국가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은행들한테 안 맡기고. 그러니까 유럽 견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의 돈은 전부 다 이제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종이화폐가 아니었어요. 그 단점은 뭐냐? 돈을 빼가니까 은행들이 이제 신용위기가 와버립니다. 이제 뱅크런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클레이 이분이 그 잭슨 대통령 이제 반 잭슨 세력이에요. 반 잭슨 세력인데 그래서 휘그당을 만들거든요. 네, 휘그당을 만들어. 이 클레이란 사람이 그 잭슨 대통령이랑 붙어가지고 지거든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휘그당을 결성해서 근데 이 휘그당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왕정에 대항해서 영국에서 휘그당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을 싫어한 게 누구예요? 로스차일드죠. 네. 로스차일드가 왕정을 되게 싫어했어요. 자기들 무시당하니까. 근데 똑같이 만든 겁니다. 휘그당. 그래서 얘네들이 중앙은행 부활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각 은행들이 휘그당을 지지하는 거죠. 참 그래서 1840년 대선 때 헨리 해리슨 후보로 9대 대통령 선출에 성공을 한다. 헨리 해리슨. 근데 이분이 휘그당의 말을 안 듣죠. 쉽게 얘기하면 클레이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지만 헨리 클레이는 휘그당의 리더를 자처하며 해리슨 대통령과 정책에 대해 대립하기 시작한다. 참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 게 미국은 축복인 겁니다. 어떻게 대립을 하냐. 취임식까지 이 클레이가 써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해리슨 대통령과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반 잭슨당이었던 휘그당은 중앙은행 설립을 두고 대통령 클레이 사이에서 엄청난 대립이 있었다. 대통령과 클레이가 중앙은행은 이제 해리슨 분은 중앙은행 반대를 했겠죠. 하지만 휘그당에서는 이제 여당이니까 설립하자 이런 거니까 서로 그렇게 부딪혔다는 건데 이 해리슨 연설은 클레이와 달랐다. 그래서 41년 3월 4일 취임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날씨가 되게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 해리슨 대통령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독살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확실하진 않고. 그래서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부통령 존 타일러 부통령이 요 분이거든요. 요 분이 이어받았는데 클레이의 법안을 2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생각이 똑바른 분이에요. 이 대립까지 커기자 클레이는 이 타일러 대통령을 휘그당에서 제명시켜버린다. 그래서 제명이 됩니다. 내각들과 전부 사임한다. 타일러는 잭슨 때 민주당에서 휘그당으로 이적했기에 민주당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 이분도 이제 반 잭슨파였나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와서 휘그당으로 갔는데 이제 민주당이랑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뭐 휘그당에서 탄핵하려고 법안을 제출했지만 하원에서 불결돼서 일단락됐다. 참 그래도 어떻게 잘 버텼네요. 잘 버텼어요. 근데 이 테일러 위장염으로 사망했는데 이제 12대 대통령이거든요. 아까는 존이고 이번은 이제 제커리이고 다른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클레이가 계속 그 중앙은행 설립을 위해서 계속 푸시를 하거든요. 하지만 해리슨 대통령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테일러는 이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약간 죽기 싫으니까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암살을 했다는 독살을 했다는 그런 왜냐면 이 클레이가 워낙 나대니까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당시 노예제도와 관련해요 미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남부 출신 이분입니다. 이분 이 테일러는 주 정책대로 하자는 등의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남부의 독립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클레이의 타협안을 놓고 옥신같이 하는 중 독립기념일날 체리와 우유를 먹고 5일 뒤 사망하였다. 이것도 뭐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참 근데 91년 유족의 동의로 시체를 부검했는데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 등에서 소량의 비상이 발견되었다. 독살이네요. 예, 독살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설립하자는데 반대하니까 다 죽입니다. 이렇게 참 이런 역사를 과정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계속 독립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반대를 하니까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하니까 이제 전쟁을 터뜨리는 건데
남북 전쟁이 시작된 시기는 1861년이지만 계획은 언제부터 했어요? 37년부터 사실 계획을 했다. 계속 시도를 해요, 이들은. 결국 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죠. 이 벨몬트 은행가들인데, 그다음에 JP 모건, 뭐 참 조지 비클리, 이분은 금원 기사단 창시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벨몬트부터 봐보면 독일계 유대인이다. 로스차일드의 미국 지사 대리인. 로스차일드 가네요. 중앙은행 폐지돼서 37년도에 미국으로 와서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유명하죠. 자신의 미국의 채권과 주식을 샀다. 훗날 대통령의 금융고문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한다.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벨몬트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미국의 의사 출신인데, 이 조지 비클리라는 사람은 쿠바를 중심으로 한 거대 원형 노예지 국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금원의 기사단 조직을 만들었다. 지금 KKK, 이거 일루미나티 세력이죠. 링컨은 그를 간첩으로 체포했지만 2년 만에 석방된다. 와, 얼마나 빼기 좋으면 참. 자, 그 다음에 JP 모건, 미국의 금융가로 남북정전 당시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 무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과 협력하여 부정하게 불을 이룬 인물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1857년도 국제금융가들의 모임이 있었대요. 이때 남북전쟁을 일으키자는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1857년도에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 공황을,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금리를 거의 올려서 그렇거든요. 아니면 전쟁인데 그런 위기를 만들어서 자기네 목적을 이루는, 이제 이런 방식을 계속 쓰는 거죠. 36년 중앙은행 폐지 이후 미국 5년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는데 1841년, 그 다음에 아까 37년, 그 다음에 지금 57년 두 번이나 중앙은행 설립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미국의 통화 긴축은 48년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발견 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는데, 경제위기죠. 경제위기가 오는데 그걸 미국이 다 견뎌냅니다. 이제 이 57년 공황도 지금 이 공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금속 화폐 유통량, 금이죠. 금의 유통량이 호주 금광 발견과 같이 세계적으로 51년도에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언제 발견되냐면 48년부터 5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51년도에 이 금이 발견되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근본이제니까. 1840년 미국 내 8,300만 달러였던 통화량이 60년, 20년 뒤에 무려 2억 5,300만 달러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금융 억제 수단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제 금융가들, 로스차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우량 자산을 저렴하게 사들이기 시작한다. 여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53년도에 미국은 연방국채 46%, 각주 채권 58%, 미철도 채권 26%. 뭐 이래서 영국은행이 지금 연준의 그 체제 주주로 있는 겁니다. 이들은 신용대출을 남발하고 거품을 조장해서,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거죠. 국민들의 재산이 이제 오르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돈을 풀어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가 핑계 대면서 고삐를 재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대출을 회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57년도에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공황이 또 발생해버려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를 1년 만에 회복을 해버립니다. 참, 지금은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이제가 아니니까 이제 연준, 페드가 돈을 찍어내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을 걷어들이면 이제 통화량이 수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의 말 한마디로 막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미국을 상대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킵니다. 이게 독립전쟁의 진짜 이유예요. 이 로스차일드는 미국이 극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서는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할 거로 생각하였고, 1812년 영국 전쟁이죠. 3년 전쟁. 같은 전쟁이 다시 일으킬 필요성을 느꼈다. 로스차일드가 계획한 겁니다. 당시 미국의 국력이 너무 세서 대항할 국가가 없었는데, 뭐 캐나다, 멕시코는 뭐 아예 되지도 않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당시 중앙은행이 없어서, 러시아도 중앙은행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내전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전을 어떻게 일으키냐? 참 머리들이 좋아요. 남부의 주들이 이제 통합된 거거든요. 통합되니까 이 연방 제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조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가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당시 동원된 조직 세력이 금원의 기사다. 언론 홍보를 엄청 합니다. 언론 홍보를. 얘네들이. 참, 그래서 그, 시온의 치쿤서 보면은 언론을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여론을 장악하려면 언론밖에 없거든요. 당시 링컨은 이를 간파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악한 세력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반대해버리니까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링컨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1860년 대통령 후보 선정 때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암살 가능성을 예언했대요. 엄청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를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사실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왜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온 이제 그런 노예들을 노예화하는 법적 제도인데, 이 남북 전쟁 때 이제 이게 링컨이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걸 노예 해방제도, 농노 해방제도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모든 13개 식민지에서 합법적이었다. 지금은 뭐 이제 민주주의 시대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런 뭐 그 영화 있죠, 겟아웃. 겟아웃 이분 영화 있잖아요. 이분 영화가 다 흑인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흑인들의 노예의 어떤 그런 어두운 면을 되게 영화로 이렇게 스릴러적으로 잘 표현한 영화죠. 그래서 참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3부가 되는데, 3부에서는 미국의 독립운동이, 미국의 이 전쟁이, 남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났는지, 거기까지가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 상대할 자가 없어서 내전을 일으켰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이렇게 쪼개서 짧게 만들겠다. 그래서 꾸준히 봐주시고, 꾸준히 봐주셔야 제가 경제 영상을 올릴 때 연계돼서 보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고 있고 세계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